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토끼 왕자입니다. 이번은 네 번째 영상입니다. 기분이 한 가지 좋은 게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업 투자자인 저도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열심히 살아주시고 제 영상도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건 지난 시간에 이어서 IDO를 해보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나중에 세부적인 게 이해가 갈 테니까 이번에는 이런 흐름으로 IDO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게 뭘까요? 맥도날드 키오스크 사진인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지금의 나이 든 분들한테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직접 해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거지만 나이 든 사람이 안 하려던 걸 해보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고 계속해서 그냥 직원들만 찾고 그냥 넘어갈 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키오스크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30년 정도가 되면 메타버스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서점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 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몇 권을 읽어봤고요. 제가 메타버스에 꽂히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인데 저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나 봤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메타버스란 게임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징어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그 영상이고요. 아니 나는 오징어 게임을 드라마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뭐 로블록스 같은 게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드라마 놀이를 했다.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노인분들이 키오스크도 못 쓰는 것처럼 나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못 따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건 필연적으로 코인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공부하게 됐고 IDO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웃긴 게 이런 IDO 같은 것조차도 사람들이 잘 안 알려주려고 하고 자기들만 알고 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 지인들 중에는 뭐 금융위원회에서 팀장을 하는 형도 있고 아니 삼성전자 다니는 동생도 있고 아니면 메이저은행 그런데 다니는 법무팀 변호사도 있는데 제가 이런 IDO를 얘기를 하면 다들 좀 어려워하고 꺼려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정말 어려워서 그렇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IDO는 주변 사람들 제가 추천하듯 얘기하는 거는 아이디어 난이도라고 하면 그냥 해외에서 직구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에서 물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IDO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들은 뭐 나름 많이 배운 사람들이지만 막연하게 그냥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귀찮아져서. 하지만 평범한 우리들이 돈을 벌려면 이런 귀찮아 보이는 것들도 기꺼이 감수하고 실행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겠죠. 이번에 제가 예를 든 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하는 것 중에서 솔레이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솔레이저는 어느 거든 일단 하나만 알아두시면 다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니까 뭐 이번에 들어보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캡처한 부분은 저희 실제 노트북 화면인데 노트북 상단에 보면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솔라니움, 레이디움, 솔레이저, 뭐 바이비트, 게임파이, IDIA 다 아이디어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솔레이저에서 아이디어를 하는 순서는 업비트에 돈을 보내고 업비트에 돈을 보낸 뒤에 전송 속도와 수수료가 유리한 트론이나 리플로 바꾸고 그거를 FTX를 보내서 USDC로 바꿔줍니다. USDC로 바꾸고 그거를 USDC라고 하는 것은 달러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SDC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팬텀 지갑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솔레이저는 솔라나 계열이니까 솔라나 계열의 지갑인 팬텀 지갑으로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솔레이저 연결해서 아이디어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디어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봤던 거니까 너무 낯선 개념이긴 하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정말 별거 없고 모든 아이디어 사이트들이 그러니까 솔라니움이든 레이디움이든 모든 아이디어 사이트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한 곳만 뚫어두시면 다른 곳들은 그냥 같은 작업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업비트에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회원이 가입이 안 돼 있다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K뱅크가 필요합니다. 꼭 업비트를 안 쓰셔도 되고요. 빗썸 같은 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 어디든 가입을 해서 로그인 해 두시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보통 전성종 코인으로 트론이나 이프 정도가 무난합니다. 저는 그냥 트론을 쓰는데 업비트에서 FTX로 트론을 보내려고 하면 뭐 트론 한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트론 가격이 지금 아마 한 80원 정도 할 텐데 그 80원 정도 수수료만 내면 FTX로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여러 코인이 있는데 여기 여러 코인이 있지만 저는 그냥 트론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요. 이거는 쓰다 보면 보통 어떤 코인을 보면 좋다는 그 정도는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FTX나 바이낸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는 다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후에는 KYC라고 신원 인증 같은 것까지 맞춰 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2단계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해두시면 이거 시간이 나실 때 틈틈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TX로 아까 업비트로 돈을 보냈으니까 그 전송된 USDC를 환전을 합니다. 트론을 팔아서 USDC로 환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인 지갑으로 USDC에 전송을 합니다. 솔라나 계열인 솔레이저의 아이디어를 할 때는 당연히 솔라나 계열이 팬텀 지갑을 써야 됩니다. 솔라나 계열 지갑이고요. 그래서 FTX로 USDC를 바꾼 다음에 이거를 팬텀 지갑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무슨 코인 지갑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인 지갑 만드는 거는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맘 잡고 만들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냥 크롬에서 검색해서 설치하고 클릭 몇 번 해주고 그 다음에 시드 문구만 따로 잘 보관해 두시면 그냥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직접 만드는 것도 한번 영상을 올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팬텀 지갑까지 USDC 보내주면 거의 끝이 납니다. 팬텀 지갑으로 USDC를 보내고 그런데 그 솔레이저도 그렇고 솔라리움도 그렇고 레이디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IDO 사이트들은 자기들의 자체 코인을 스테이킹하게 합니다. 그 스테이킹 한 사람에게 스테이킹 하면 할수록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좀 더 유리하게. 솔레이저에 처음 아이디어로 한다면 당연히 솔레이저 코인이 없을 테니까 팬텀에 있는 USDC를 레이디움이 들어가서 환전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무슨 레이디움까지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팬텀 지갑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레이디움이 들어가서 그냥 연결만 해주면 바로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 절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레이디움 사이트에 들어가서 팬텀 지갑을 연결해주고 가지고 있는 USDC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그냥 이제 솔레이저에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갑 연결을 해서 팬텀 지갑 연결해주면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KYC 인증만 받아 놓으시면 거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솔레이저의 티어 등급 사진인데 형편 되시는 대로 스테이킹 하시면 됩니다. 저는 500개를 일단 맞춰놨고요. 그런데 뭐 100개 맞추셔도 되고 500개 맞추셔도 되고 더 맞추셔도 되는데 자기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00개는 스테이킹 했을 때 이자가 없어요. 그거는 뭐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주의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IDO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코인 개발자라고 했을 때 불장금, 그러니까 상승장에 보통 상장을 많이 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하락장에서는 IDO를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IDO를 잘 안 하게 되면 IDO 사이트들이 인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IDO 사이트가 인기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솔레이저 같은 곳이 인기가 떨어지면 그 시기 동안은 솔레이저의 자체 코인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지금 같은 하락장일 때 미리 사서 스테이킹을 해둘 건지 아니면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놔뒀다가 하는 방법은 배워두고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하실지 그거는 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이 방법이 있다는 자체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할지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 어느 사이트 할지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솔라리움도 했었고 IDI도 했었는데 여러 플랫폼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에 가입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테이킹까지 다 끝나서 티켓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언제 IDO가 열릴지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지갑 연결을 하시고 IDO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솔레이저만의 독특한 방침 하나 더 말씀드리면 500개를 스테이킹하면 티켓을 8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500개, B라는 사람도 500개를 스테이킹하면 각각 8개 티켓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뭐 IDO 하나 당첨이 되고 B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번 IDO를 할 때 A의 티켓은 4개로 줄어들고 B의 티켓은 8개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모든 IDO 사이트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솔레이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서 똑같이 500개를 스테이킹한 사람이 반복해서 똑같은 혜택을 주지 말고 공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당첨된 사람은 다음번에 핸디캡을 주는 거죠. 아무래도 4개로 줄어들면 8개 티켓인 사람보다 IDO 당첨될 확률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특정한 사람이 독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 이걸 몰라서 알아봤었는데 혹시나 솔레이저를 하시고 IDO 당첨이 되신다면 왜 다음번에 내 티켓이 반으로 줄어들었냐고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당장 처음 들으시면 아마 고랭이 분들이시라면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레이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스테이킹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IDO가 뭔지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슬라이드별로 제가 용어는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는 개념이 있으면 그 각각 다 검색을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순서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토끼 왕자였습니다.